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OT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시험 대비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는데 아마 일정 나온 건 보셨을 거예요. 올해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시험이 다 한 달씩 땡겨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사 시험이 이제 소방 기준으로 1회차, 2회차, 4회차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4회차가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이제 3회차 통합이 되면서 1, 2, 3회차만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바뀐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CBT 뭐 동일하게 가고 실기 동일하게 가고요. 근데 이제 CBT 시간이 조금 줄어든대요. 필기 시험이 원래 예전에는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을 1분 30초씩 줬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시행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에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차피 그 일정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뭐를 할 거냐면 작년 이제 시험이 좀 어땠는지, 우리 기계 시험이 좀 어땠고, 이제 어떻게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좀 잡아드리고자 오리엔테이션을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실 건 뭐냐면 조금 바뀐 내용들, 그죠? 뭐 기계 구조가 좀 바뀌었고, 뭐 유체역학은 예전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계속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법규나 이제 기계 구조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또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제가 또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2023년 소방설비기사 기계시험이 어땠냐라고 제가 이제 총평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23년 시험이 어땠냐면 기본적으로요. 근데 필기는 합격률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몇 프로요? 한 50% 정도 돼요. 40에서 50%.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제 강의를 듣고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제 기출만 조금 이제 몇 바퀴 돌리면 대부분 다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아, 그렇구나. 요거는 대부분 이제 객관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기계 쪽이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기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17년부터 보면요. 요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뭐 30%가 좀 넘었고요. 25%? 그죠? 근데 요때 20년부터 조금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32.5%, 요때는 또 괜찮았네요. 그러다가 15%. 막 이런 식으로 10%대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거는 20%지만 그래도 이게 높은 합격률이 아니거든요. 기사에 비해, 타기사에 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2023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땠냐? 1회차 같은 경우가 합격률이 한 23%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는 그냥 평균적이었죠. 원래 한 20에서 30% 사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기계는. 근데 2회차 보시죠. 2회차. 우와, 합격률이 9%가 나왔어요. 이때 시험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때 시험이 좀 어려웠고 4회차 때 보시죠. 마지막 시험 풀었죠. 지금 풀었잖아요, 여러분들. 자격증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1, 2회차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고 4회차 때 좀 쉽게 내는 그 패턴이 요 합격률 나타냈던데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다고 4회차가 무조건 쉽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난 그냥 4회차 때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올해 기준으로 이제 3회차가 되는 거죠. 그럼 난 3회차 때 봐야지.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난이도가 약간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시험을. 일정하게 줘야지, 합격률을.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온 시험을 보니까요. 뭐가 어려웠냐면 이게 많아요, 이거. 근데 원래 신규 문제는 있었거든요. 쌤, 그러면 이럴 때는 신규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기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이 나왔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근데 요 2023년 있죠. 그리고 저 2022년도 마찬가지예요. 기출이 나오긴 하는데요.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틀림없이 어디서 본 문제거든요. 아, 문제는 틀림없이 어디서 본 문제예요.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근데 풀어보니까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좀 바꾸고요. 또 이제 기존에 나왔던 숫자를 조금 바꾸고요. 맞습니까? 이래 버리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기출 변형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막 법규 문제 막 이런 게 나와요. 수용 인원 산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강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수용 인원 산정 왜 못해? 그거 엄청 쉬운 거잖아. 법규에서 그냥 침대 수에다가 종사자 수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기 때는 그걸 안 보잖아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필기 때 법규를 한번 보고 나서요, 학생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필기 공부를. 맞잖아요. 법규책을 계속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실기 때는. 계산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게 또 생소한 거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뭐야 이거 수용인원 문제 뭐야? 약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준비를 정말 잘 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변형 문제를 풀려면 뭐를 잘해야 되냐면 얘를 잘해야 돼요. 특히 기계구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작년에 특이한 문제가 진짜 뭐냐면 기준을 쭉 주고요. 가로치기 문제. 가로치기 문제를 주는데 보기에 그걸 줘요. 선택 항목을. 그리고 10개를 막 나열해 놓습니다. 단어를. 그래 놓고 그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선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입하는 거. 예전처럼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당신들이 아는 답을 5개 쓰시오. 이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많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지만 뭐 이렇게 5개 쓰시오, 뭐 10개 쓰시오, 6개 쓰시오, 이런 문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가로 안에다가 우리가 걔를 이제 대입을 하는, 단어를 대입을 하는. 맞습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추가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때 기계 구조를요 정말 잘하셔야 돼. 이제 아셨죠?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볼 것들은 봐야 돼. 기출에 나왔던 거. 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필기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실기로 그대로 끌고 오셔야 되고, 그걸 끌고 올 수 있어야 실기에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필기를요,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필기는 기출만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네, 돌려도 돼요. 돌려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사지선다고. 그날 운에 따라 내가 3번을 찍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맞잖아요. 근데 실기 때 가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합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필기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2024년 1회차 시험 분위기를 좀 봐야겠지만, 분위기를 제가 지금 딱 보이거든요.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실 때 차근차근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가져가고 싶으시면 예전에 이제 시험하고는 좀 달라졌다. 기계가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24년 소방설비기사 기계를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기준이 이 2가지로 지금 나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이 그대로 있는데 법에 가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어떻게 보면 따로 나뉘었거든요. 근데 얘기했죠. 이 2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내용은. 얘가 뼈대고 얘가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대가 튼튼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얘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부 기준이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막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 중심으로 준비하시라 그랬죠. 기술 기준 중심으로. 기술 기준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조금 약간 개정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됐죠. 공동주택 기준이라던가 특히 창고시설 기준이라던가 또는 건설 현장 기준이라던가, 특히 위에 2가지 있죠. 2가지는 기계 실기에서 무조건 보고 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파트. 그러니까 예전에요, 공부하셨던 분들 알 거예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가 10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스프링클러 기준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야. 공동주택 기준으로.
근데 10개는 동일합니다. 근데 수평거리나 이런 게 좀 바뀌었어요. 세부 설치 기준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을 제가 책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공부를 새로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내가 예전 문제 중에 또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하고 맞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 새로 각색돼서 나올 수는 있죠. 새로 각색돼서 나올 수는 있죠. 그런 각색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제가 이제 프린트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라고 드릴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십시오. 합격률은 매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내외예요. 최종 합격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20% 내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지 않을까. 아까처럼 9% 이렇게 나온 건 그 회차가 너무한 거고, 그 회차가 너무한 거야 여러분들. 9%는 누가 기사 합격률을 9%를 냅니까? 그죠? 뭐 당연히 타기사에서요 9% 나오는 9%보다 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기사가요 여러분들, 우리 기계 소방설비 기사가 기계 분야가 최저 합격률이 3%였어요. 3%.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3%가 나와가지고. 그때 전국 합격자가 100명이 안 됐었나 그랬을 거예요. 40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하여튼 100명이 안 됐어요. 100명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4회차 때 합격률을 60%인가 70% 줬어요. 학생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관연도 문제가 70%인가 80%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그때가 4회차 시험이었거든요. 그 전년도 4회차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너무 하면 뭐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시험은 거의 없겠죠. 근데 3%대 나왔던 게 이상한 거고 대부분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합격률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필기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아까 기출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신규 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필기를 조금 더 잘 준비를 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2024년 제가 이제 기계 강의를 쭉 찍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이제 기계 구조라던가 또는 이제 법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했고요. 유체역학도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원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기를 또 업데이트를 할 건데 기계 강의가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 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에듀피디 홈페이지 가셔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요. 제가 채널을 좀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채널이라던가 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특강이나 또는 이제 이 카페 와서 조금 자료라던가 또는 Q&A 이런 것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제가 이런 것들 만들었으니까 카페 요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유튜브 채널도 요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같이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에듀피디 홈페이지 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네이버 카페 가서 질문하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 오셔서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합격할 것만 하자. 뭐를 집중하자? 얘를 집중하자. 일단 에듀피디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기출이 자료가 엄청 많아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누적됐던 게 제가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은 최소만 하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자. 항상 문제 아셨죠?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자. 필기 마찬가지 그리고 실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필기는 어차피 제가 이제 책 뒤에다가 항상 연습 문제를 붙여드리고요. 그 연습 문제 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기 같은 경우도 조금 이론서를 좀 심플하게 할 겁니다. 심플하게 하고 뒤쪽에 문제풀이 부분 있죠. 관연도 기출이라던가 그 관연도 기출에서 또 추가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을 좀 늘려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실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기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저한테 이런 데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합격 특강이나 또는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은 제가 대부분 여기다 올릴 거예요.
여기다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어떤 특강이라던가 또는 이제 마무리 문제라던가 또는 찍기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양하게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채널이나 이런 데 들어오셔서 소식이나 이런 거 보시고 아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좀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강생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제 다 볼 수 있게 제가 올리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면 더더욱 좀 챙겨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특강하면 자료도 다 드리겠죠. 그래서 수강생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만일 처음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다. 제가 이제 직강 수업을 진행을 해요. 직강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서울 쪽에서 이제 학원 한 군데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수강생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계속 와요. 필기도 그렇고요. 실기도 그렇고 항상 풀이야 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학원이 없어요. 네,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 말고 이제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인강 쪽으로 이제 많이 들으시고요. 조금 이제 직장인 분들이나 조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직강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부 환급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직장인 분들은 또 들으시고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데 수강생이요. 가면요. 제가 딱 이렇게 저녁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3, 40명 정도 앉아 있어요. 필기. 필기가 그런 거야, 필기. 그럼 그분들이 합격해서 그대로 실기로 오신다고 하니까 똑같이 이제 그렇게 클래스가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강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인강의 장점을 제가 살려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시생은요. 일단은 이론을 한 번씩은 들으셔야 돼요. 한 번씩은. 아셨죠? 한 번씩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 교재 뒤에 이제 문제풀이 있잖아요. 문제풀이를 따로 넣어놨거든요. 연습 문제를. 그 연습 문제를요. 어차피 이거 들으시면서 한 번 들으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차피 쭉 들을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혼자 꼭 1회 독을 더 하십시오. 그러니까 혼자 풀어보시라는 거야. 강의는 한 번만 들으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들으시고 혼자 1회 독을 더 하시라는 거야. 혼자 1회 독. 필기를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우리 관연도 있죠. 관연도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돌리십시오. 요거는. 그럼 나중에 눈에 익습니다. 필기 문제는. 왜냐하면 객관식이다 보니까. 아 이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나왔던 문제인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필기는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라는 대로 강의대로만 하시면 다 한 번에 합격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한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이렇게 이제 필기를 돌리고 내가 합격을 했어요. 요즘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합격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로 와요. 실기. 그죠? 자, 실기로 오면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를 해라? 1회 독. 당연하죠. 그죠? 그래 놓고 이 실기는요. 제가 교재를 요번에 앞쪽에 이제 이론하고 핵심을 넣고 핵심 문제를 넣고 얘를 최소 이제 저는 3회 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관연도 무한 회독이야. 내가 봤을 때. 제 강의는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딱 몇 번만? 한 번만. 그래 놓고 인강의 장점이 뭡니까? 제가 만일 공부를 하다가 1회 독을 제 강의를 듣고 이제 혼자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하다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챕터랑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회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회독이.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좋은 방법은 진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한 번만 들으라고 했잖아요. 강의를. 아니면 제 강의를 3회독 하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근데 지겨울 수 있어요. 막 농담도 똑같고요. 왜냐면 영상에 있는 사람이 매일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촬영해 놓은 게 계속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요. 제가 이제 요거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인강 신청해서 들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제 강의를 3회독, 4회독 해서 바로 한 번에 합격하시고. 근데 그분은 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잡고 계속 강의를 받대요. 계속. 그래 놓고 이제 뒤쪽에 기출을 바로 풀어보니까 풀리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당연히 안 풀리는 것도 있었겠죠. 신규 출제 문제나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강의를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실기는 진짜 문제풀이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관연도 다 올려놨거든요. 관연도도 당연히 보셔야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격증은.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신규 출제 문제나 또는 관연도 변형 문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직은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셨죠? 신규 출제 문제나 기출 변형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직은 똑같은 관연도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연도를 잘 보셔야 어차피 또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기사 시험입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기사 기사 다 마찬가지니까요. 자, 근데 제가 만일 공부를 했다, 계속했다 그러면 요거 중심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저번에 떨어졌다 안타깝게 문풀 중심으로 들으시면 되죠. 그리고 이론이래독은 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요거 문제풀이. 그러니까 그 필기는요. 기출. 제가 요 기출 해설도 다 찍었거든요. 네, 기출 해설도 다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기출 해설만 조금 계속 돌리셔도 되고요. 필기나 실기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웬만치 그래도 N수생이라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론 숙지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론은 당연히 바뀐 부분. 개정된 부분만 조금 체크를 잘 하셨다가 그 부분만 조금 선택적으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조금 약간 포인트 이런 것들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패턴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1회차, 2회차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요. 근데 4회차 때 지금은 이제 3회차가 되겠죠. 난이도가 쉬워지고. 그러니까 1, 2회차 때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고자 기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펙 하나 쌓자고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하나 따고 싶은 건데 맞잖아요. 시험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냥 아이 난 그냥 전기만 할래. 야 기계 뭐 있어도 막 내 연봉이 막 2배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견디시고 안 됐다. 그래 나 끝까지 한 번 더 해봐야지. 4회차 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4회차 때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힘들고 지칠 수는 있죠. 시험이 어려우면 짜증나고 막 짜증도 나고 당연히 이때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까 합격률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합격률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시보단 이제 N수생들이 많을 수 있고요. N수생들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4회차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요. 여러분들 운도 작용하거든요.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회차가 있어요. 틀림없이. 아무리 그 시험이 어려워도. 그럼 그때 합격하는 겁니다. 그때 실수하지 않고 내가 답만 잘 작성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거.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그럼 여러분들 빛이 있고 합격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 다 마찬가지. 그리고 아직은 문제은행이다. 어차피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는 다보다 기출이다. 문제은행이다. 기출을 잡자.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포인트. 기출을 잡자. 맞습니까? 그리고 특강을 활용하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채널 들어오셔서 특강 같은 거 많이 제가 올리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합격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인강의 장점을 활용하자. 이게 뭡니까?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나는 자유롭게 강의를 돌릴 수 있다.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지하철 이제 가잖아요. 지하철을 타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가면 옆에 이렇게 살짝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람들은 뭘 보지 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강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사 강의는 아니지만 뭐 공무원 강의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조금 간단한 강의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내가 뭐 태블릿이 있으면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책은 기사 중심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산업기사 기출을 아마 여기 에듀피디 쪽에 제가 계속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제가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론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 제가 이제 이론책 뒤에다가 이제 핵심 연습 문제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문제가 기사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해서 보시고요. 산업기사분들은 꼭 산업기사 기출 있죠. 그거 따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사와 산업기사는 약간의 좀 방향성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는요, 약간 말문제가 많이 나와요. 서술형. 기사는 대부분 다 계산 문제.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저는 그러니까 짧게 보면 3개월이면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뭐를요? 자격증을. 아셨죠? 좀 길게 보면 반년이고요. 더 길게 보면 이제 뭐 8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기계 자격증이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당연히요. 여러분들 전기 있죠. 전기. 소방 전기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기 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기계도요, 해보면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저 믿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는 당연히 여기 에듀피디 쪽에서도 제가 많이 찍은 게 있고요. 다 그걸 위주로 이제 제가 찍어놨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채널 만든 데서 많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선택을 하셨으면, 에듀피디 쪽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자 선택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좀 저 믿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제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뭐 내가 뭐 실수를 해서 기계 실기를 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꼭 최대한 단기간에 붙게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종호였고요.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실 때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들 연말에는 자격증 한 개씩 손에 들고 계시기를 제가 꼭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